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지금 피팅을 한참 하다가 타프 치고 그 다음에 텐트까지는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이제 안에 침구류를 조금 넣고 안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새로 들고 왔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 에어 오르다라는 브랜드에서요, 에어매트죠. 에어매트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이게 평소 때 제가 쓰던 거는 10cm 짜리 혹은 5cm짜리를 썼었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40cm나 되는 에어매트입니다. 거의 침대죠. 오늘 처음 써보는데, 요거는 제가 기대 한 50%,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이 한 50%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요게 40cm짜리 에어매트라고 했잖아요. 이 침대, 에어 침대 같은 제품을 제가 이미 두 번을 샀다가 버린 적이 있어요. 인텍스 제품이었는데, 제가 뽑기 운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코스트코에서 샀습니다. 그때 이제 펌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분리되는 형이 아니고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220V를 꽂고 바로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썼었거든요. 근데 처음 사용하고 첫날 바로 꺼지더라고요. 중간에 몸이 이제 파묻히고 있죠. 쭉 파묻혔는데 중간에 키면 되잖아요, 다시 바람 들어가게. 근데 캠핑장이니까 새벽에 그 펌프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파묻혀서 잤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영수증을 버려버려 가지고 교환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샀어요. 한 번 더 샀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3일, 두 번째 사용을 했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바람이 계속 새서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텍스라는 브랜드는 좀 저한테 좀 안 좋아요, 기억이. 그래서 좀 이렇게 사이즈가 높은 이런 에어매트류들을 선호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저는 야침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어매트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딱딱한 스타일의 에어매트 있잖아요, 10cm, 5cm 이런 것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물렁물렁한 타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조금 있어요. 자,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좀 커요, 사이즈가. 근데 제가 이 정도 되는 가방에 280에 2m짜리에 10cm짜리 PVC로 되어 있는 에어매트를 이제 써본 적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진짜 무거웠어요, 진짜. 그래서 TPU 버전이, TPU 버전도 이렇게 사이즈도 큰데 아주 단단하고 빵빵한데 가볍게 만들 수 있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TPU 버전에 대한 그 TPU 에어매트에 대한 것들은 인식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자충 매트만 썼었거든요. 근데 자충 매트를 이제는 안 쓰고 에어매트만 쓰고 있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어차피 자충 매트도 전기가 있어야지 펌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갈아탔어요. 자충 매트에서 에어매트로 갈아탔는데 10cm 정도 되면 충분하거든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걸어 다녀도 옆에 꿀렁거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요. 근데 40cm, 요거는 기대감이 진짜 큽니다. 그리고 40cm는 앉아 있으면 약간 입식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텐트도 얘가 40cm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큰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고동이라든지 폴러 스토프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버리면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천고가 높은 크랩 텐트를 들고 왔어요. 자, 이 정도까지 얘를 협찬을 받았던 그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에 요거는 뭐 바닥에 바로 깔 수 있으니까 그라운드 시트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매트에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있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라운드 시트, 그 다음에 요거는 수류탄 펌프 들어있고요. 600W짜리 수류탄 펌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뭐 이미 저는 다 써봤으니까 매뉴얼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에어 오르다에서 공기를 주입하거나 빼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잘 적어 놓고, 그리고 후기 작성했을 때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 안내가 되어 있네요. 협찬을 받았는데 후기 쓰면 줄란가 모르겠어.
요거는 무슨 손잡이인가? 온오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써봐야 알겠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요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리페어 키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빵꾸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거 접착식 리페어 키트가 들어있고 2장이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용도가 모르겠어요. 뭔가 손으로 잡고 돌리는 용도인가 본데 요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리페어 키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뭔가 고장났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품 돌돌 말려서 왔는데요. 버클 타입은 아니고 그냥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탁 열었을 때 약간 화학적인 냄새가 좀 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TPU로 되어 있는 매트들은 냄새가 거의 안 났거든요. 근데 PVC 버전도 제가 10cm 짜리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냄새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조금 시켜줬어야 됐었어요. 요거는 버클식이 있으면 좋았을 건데 버클식이 아니라서 나중에 말아서 갈 때도 좀 편할까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또 처음인데요. 이렇게 다 말려 있어요. 이런 걸로 포장재가 다 있네요. 와, 포장재로 쌓여있다. 자,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제가 바깥에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에다가 얘를 넣고 바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크랩 텐트를 피칭을 했는데 이 크랩 텐트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4명, 5명 정도가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안에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동봉되어 있는 펌프는 뭐 에어매트류를 쓰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수류탄 펌프가 들어있고요. 네, 수류탄 펌프가 들어있습니다. 요걸로 바람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걸릴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요거 한번 써볼 건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있어요. 다른 브랜드. 요새는 에어매트 사면 에어매트가 그렇게 뭐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펌프류를 같이 포함해서 주더라고요. 추가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노즐이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 있죠? 요게 있어야지 저기 결합이 되네요. 저 괜히 주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해. 에어오르다 매트에 동봉되어 있는 수류탄 펌프로 바람을 한번 쭉 넣어 보겠습니다. 뭐 영상을 나중에 편집을 할 때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빨리 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체감상 얼만큼 걸리는지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사용할 때는 요거는 에어매트류는 다 똑같은데 여기 스프링으로 된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요게 눌러져 있으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어야지, 바람을 넣거나 팰 때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넣어서 올려주고 바로 파워를 온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에어매트하고 바람을 넣고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잘 못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공기가 팍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잠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에어펌프로 바람을 쭉 넣다가 얘를 끄죠. 펌프를 끄면 이 스프링이 반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빠져요. 그냥 펌프가 꽂혀 있는데 펌프를 꺼버리면. 그래서 펌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빨리 돌려서 빼야 되거든요. 돌려서 뺐는데 빼면 스프링이 원래대로 복원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눌러져 있는 상태가 조금 유지가 돼요. 그래서 돌려서 빼면 바람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스프링을 눌러 가지고 다시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바람이 안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돌려서 탁 패면 원래 고정이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못하는 건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평소 때 쓰던 매트류하고 느낌이 약간 달라요. 굉장히 크네. 이게 10cm면 그냥 위로만 빡 이렇게 늘어나는 줄 아는데 옆으로도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요. 근데 얘는 높이가 더 있다 보니까 더 동글동글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길이나 폭을 측정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부터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누울 수 없는 부분인데, 옆에서 살짝 보면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볼록하게 부풀어 있잖아요. 튜브처럼. 그 부분이 한 10cm 정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누울 수는 없지만 튀어나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잘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여기 끝에도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솟아있는데, 이 끄트머리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키에는 180 정도가 되는데, 원래 180 정도의 사람이 베개를 포함해서 베개 높이까지 포함을 해서 편안하게 자려면 10cm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190이 돼야지 제가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얘는 2m란 말이에요. 근데 2m가 여기 하얀 띠 있죠. 여기 끝에서 반대쪽까지가 2m인지 여기서부터 2m인지는 이제 누워보면 아는 거고, 제가 만약에 누웠는데 머리 위 다리 밑으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는 측정이 이제 여기서부터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눌러 놓으니까 바람이 계속 빠지죠. 근데 이게 다 빠지려 그러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몸으로 막 눌러야 돼요. 그래서 펌프를, 바람을 뺄 때도 펌프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다시 튀어나오는 상태, 여기 글자로는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 상태를 맞춰 놓고 노즐을 끼워야 됩니다. 자, 노즐 끼우고요. 펌프로 한번 넣어볼 건데, 이번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제가 볼 거냐면 펌프의 파워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저 노즐을 재빨리 뺄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안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손으로 버튼을 눌러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조절을 하면 이 제품의 특성이 원래부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빼는 순간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바람이 확 빠집니다. 이 매뉴얼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보면 뭐가 설명이 되어 있나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이 주의 빼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오프 위치에 두라고 있거든요. 오프 위치, 막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거를 손으로 눌러서 수동으로 빼지 않을 거면 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펌프를 이용할 때는 바람을 뺄 때든 바람을 넣을 때든 다 요 스프링이 오프 상태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돼 있어. 바람을 넣을 때, 바람 뺄 때 항상 오프로만 해라 돼 있는데, 그거 말고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잽싸게 눌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불편해요. 기존에 제가 쓰던 뭐 다른 브랜드들은 돌려서 빼면 바로 스프링이 원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잽싸게 눌러줘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얘는 잽싸게 눌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필요하네요. 몇 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 제품이 뭐 불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제공해준 회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지금 잽싸게 버튼을 눌러서 바람 빠지는 걸 막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넓이의 육안적인 느낌, 제가 줄자 같은 건 안 들고 다니니까 육안으로서의 느낌은 제가 쓰고 있던 자축 매트 있잖아요. 그거가 항상 더블 매트를 썼거든요. 한 140에서 150 되는 걸 썼었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느낌이긴 합니다. 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경사가 이렇게 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제외하고 한번 누워 볼게요. 얼만큼 나오는지. 이게 누워보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누워가지고 요 하얀 띠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내 머리끝이 어디 있냐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머리끝이 여기까지 와서 자진 않잖아요. 베개가 적어도 이 정도 있으면 내 머리는 이쯤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머리를 대고 발에 남는 공간을 측정했을 때 한 10cm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 흰 띠부터 저기 흰 띠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90이 나오는 것 같아요. 190.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폭은 어차피 못 쓰는 공간이에요. 못 쓰는 공간. 그러니까 얘는 19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야침 같은 거 보면 200짜리도 나오고 190짜리도 나오잖아요. 얘는 190 야침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키가 180밖에 안 되니까 베개를 놓고 자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손을 저는 이렇게 위로 좀 하고 자는 안 좋은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쓸 수 있는 이 길이가 2m였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낮은 버전을 썼습니다. 10cm 짜리는 이렇게 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마치 우리 그 UDT의 고무보트처럼 옆에가 둥글둥글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요 부분, 그리고 한 띠에서 요 정도까지 경사가 살짝 지는데, 이게 경사가 심하진 않기 때문에 머리를 놔서 뭐 뒤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못 쓰는 폭이 한 뼘 정도는 나와요. 한 뼘, 한 15cm 정도는 못 쓰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텐트 안에 넣었을 때는 벽과 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은 조금 넓고, 뭐 차지하는 면적을 다 포함했을 때는 뭐 한 30cm, 20에서 30cm 정도는 손해보는 폭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 싫으면 낮게 만들면 되는데, 자, 일단은 튀어나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는 야침을 쓰는 이유가요, 이게 낮은 포지션에서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 로안이하고 캠핑을 갔을 때 밑에 자축 매트를 깔고 아니면 에어 매트를 깔고 같이 자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이렇게 야침을 쓰거든요. 거의 다. 좌식에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좌식은 뭐라 그럴까, 이게 공간을 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느낌이 난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닌데, 얘는 좌식이 아니죠. 좌식인 듯 하지만 앉으면 높이가 40cm잖아요. 근데 높이 40cm도 아마 이게 부풀어 가지고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깔아앉는 거는 없어요. 얘. 그냥 탄탄해요. 탄탄해. 그러니까 앉아서 푹 깔아앉아서 내 몸무게만큼 한 5cm가 들어간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거의 탄탄하기 때문에 얘는 40cm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실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한 45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앉았을 때 지금 옆에서 살짝 보면요,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조금 더 높아요. 얘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40cm 조금 안 되는 의자거든요. 낮은 포지션의 의자인데 그 의자에 앉았을 때보다 얘가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앉아있기도 좀 좋아요. 걸터 앉아있기 좀 좋은 타입이고요. 그리고 얘를 생각보다 부푸니까 좀 커요. 이것도 사이즈가 여러 개 사이즈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유폭 2~30 정도의 여유폭은 더 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게 어떤 딱딱한 벽에 이렇게 밀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텐트에 넣으면, 텐트도 천이니까 그 천이 살짝 이렇게 밀려나면서
뭐 이런 여유폭 어느 정도는 메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원래대로 옆으로 돌려놓고 위에다가 침구류를 깔고 어떤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위에 표면은 그냥 장판 같은 느낌이에요. 만져보면 그냥 장판의 느낌. 이런 재질들은 대부분 다 그런 패브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판 같은 느낌이 좀 나고, 그 위에 만져보면 이게 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꾹꾹 눌러지는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뭐 미끌림 방지라든지 그 정도의 기능을 하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침구류를 올려놨을 때 침구류가 스르륵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은 어른 2명에서 비좁지 않게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뭐 3명은 무리입니다. 3명이 자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다. 아이 중간에 1명 끼우고 양옆으로 어른이 잔다? 그것도 조금 겨울 아니고서는 힘든 거고, 굴러 떨어졌을 때 꽤나 높이가 있어요. 40cm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만약에 여기서 재우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는 센터에 낑겨 놓고 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돌려놓고요, 한번 다시 누워 볼게요. 부피가 커서 그렇지 공기까지 들어갔잖아요. 뭐 공기는 무게가 없으니까 일단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 포지션이 되게 편한 높이,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한 높이가 나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낮은 거에서 앉아있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얘를 실제 쓸 때는 좀 더 큰 텐트, 돔 쉘터라든지 그런 거를 놓고 쓰면, 이너에 놓고 쓰면 좀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야외에서 잠을 잔다라고 치면 얘를 야침 대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그라운드 시트 줬잖아요. 그럼 파쇄석이라든지 이런 데크라든지 밑에다가 깔아놓고 얘를 올려놓고 쓰면 뭐 전기만 빵 넣어버리면 바로 침대가 완성되는 거니까 좀 깔끔한 데크나 파쇄석. 근데 혹시나 이게 구멍이 뚫릴 것 같다 하고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멍 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하여튼 착자감이 되게 좀 특이해요. 뭔가 위에는 폭신하고요, 밑에는 단단하고, 그래서 이중의 뭔가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제가 5cm나 10cm를 썼을 때도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위에 한 2, 3cm 정도의 쿠션이 더 있는 느낌이 났는데 얘도 그런 느낌이 나요. 아마도 요 보면 아까 전에 무늬가 있었잖아요. 11자 무늬. 이 11자 무늬가 위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 사이에 완전히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 매트들은 이중 공간지라는 그런 소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윗면하고 아랫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람이 쫙 들어가면서 완전히 공처럼 빵 부풀지 않고 이게 늘어나면서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물풀 있죠. 물풀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실 같은 거 엄청 생기잖아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요런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고 제 뇌피셜입니다. 이런 무늬가 있어야 될 이유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옆에 보면 여기에 에어 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로 몸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오르다. 여기 프리미엄 에어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고 퀸 사이즈. 요거는 퀸 사이즈인데 맞아요. 이제 우리 침대 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캠핑용 에어 매트류들이 폭이 침대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블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1명이 중간에 잘 수 있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좁게 자면. 그래서 얘는 퀸 사이즈, 캠핑용으로 퀸 사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40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 들지만 대충 40에 40보다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을 거나 같지 않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부풀어 오를 수는 없겠죠. 안에 이중 공간지가 있어서 잡아주니까. 자, 이렇게 높은 매트를 썼을 때의 장점은 뭐나, 좌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 높이가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자처럼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의 냉기가 엄청나게 많이 차단이 됩니다. 가장 좋은 단열재를 공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테인레스 같은 것도 더블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중간에 그냥 공기층이 있거든요. 공기층이 단열의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근데
10cm로 단열하느냐 5cm로 단열하느냐 40cm로 단열을 하느냐, 당연히 10cm보다 4배 이상의 어떤 단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겨울철에 야침을 쓰잖아요.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바닥에 있는 냉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와 가지고 내 야침의 등을, 내가 등이 닿는 부분이 천떼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킨이 그거를 엄청 차갑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폼 매트를 깔든지 자축 매트를 깔든지 어쨌든 뭔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전기 매트를 깔고 자야 되는데, 얘는 안에 공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기층이 차 있죠. 그래서 땅에서 차가운 기운이 이 위로 못 올라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겨울철에 얘를 쓰면 공기를 넣을 때부터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기가 좀 데워져서 들어갑니다. 이유는 펌프를 쓰잖아요. 이 펌프가 모터가 막 돌아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헤어드라이어 수준은 아니지만 꽤 따뜻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 모터에 가열된 그 열기를 그대로 뿜어내거든요. 계속 모터를 식히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는 좀 따뜻한 공기가 차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닐 거니까 어쨌든 위랑 아래랑 열 차단 효과는 확실하게 내주는 거고, 그리고 습한 것들이 있죠.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습기들도 얘가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얘는 에어 매트인데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한 느낌의 에어 매트, 에어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꿀렁거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꿀렁거림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요거 말고 280에 200짜리 좀 더 큰 사이즈를 썼을 때 밑에다가 좌식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난로를 놓고 썼었거든요. 그걸 썼을 때도 꿀렁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도 꿀렁림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위에서 설 수는 없겠지만 한번 서면 어떻는지 밑에 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거든요. 지금 바람을 완전하게 빵빵하게 넣어놓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걸어갔을 때도 집에서 쓰는 침대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요. 바람을 더 넣으면 더 탄탄하겠죠. 자, 수직으로 지금 거의 80kg 가까운 몸무게가 수직으로 누르니까 한 2c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엉덩이로 탁 앉았을 때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2cm까지 안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앉았을 때 분산이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 하중을 분산시켜서 받쳐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장판 깔고 누워있는 느낌하고 99%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 골반이 여기 닿으면서 이게 눌러지면서 일어나야 되죠. 집에서 침대 쓸 때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침대도 약간 그 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는 집에서 잠을 잘 때요, 딱딱한 데서 자는 걸 선호를 해요. 침대보다는 바닥이 훨씬 더 좋다, 내 몸에 잘 맞는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겨울에는 추우니까 토퍼 같은 거는 깔아놓고 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겨울철에 쓴다 하실 때는 위에다가 그냥 담요 하나 깔고요, 전기 매트 하나 깔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자축 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부풀거나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PVC 소재가. 물론 겨울이 되면 뭐 경화가 되는 부분이, 접힌 부분에 경화가 돼서 깨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얘는 모르겠어요. 겨울까지는 안 써봐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고, 제가 또 그렇게 추운 동네에 안 살잖아요. 남쪽나라에 사니까 막 마이너스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상세 페이지에 어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름에 쓰기에는 바로 쓰면 좀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장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에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데 닿는 느낌이, 땀 많이 흘리면 쩍쩍 붓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쓰실 때는 반드시 위에 패브릭 소재에 뭔가를 깔고 쓰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뭐 그냥 장판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되죠. 그러니까 물을 흘리거나 음료를 쏟거나 뭔가를 해도 그냥 물티슈로 닦아버리면 금방 깨끗해져요. 그래서 오염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안전하다. 그리고 만약에 오염이 되더라도 쉽게 제거가 된다, 그런 것들도 장점입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 매트류들이 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점들은 자축 매트에 반하는 장점들이죠. 자축 매트는 뭐 흘려버리면 끝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다 스며들죠. 자축 매트는 이제 소재 자체가
패브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뭘 흘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충 매트 쓰실 때는 그 커버 있죠, 커버. 예. 방수 커버를 덮어 씌우고 쓰는 게 조금 낫고요. 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 쓰실 때는 좀 까실까실한 패브릭을 깔아주면 더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는 여름에 썼을 때도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자충 매트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여름에 안 쓰는 이유가 내 체열이 거기에 고여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계속 몸을 뒤집어 가면서 이게 데워진 면으로부터 피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얘는 내 체온을 얘가 빨아먹어 가지고 공기를 뜨뜻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요런 PVC 소재나 TPU 소재의 에어매트류의 장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된다, 내 체온을 얘가 머금고 있지 않는다. 그게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거 탄탄하다, 소프트하다 라는 거는 약간의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바람으로 조절할 수 있죠. 지금 저처럼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놓고 이제 잠금을 하기 전에 이 버튼 스위치 있잖아요. 버튼을 틱틱틱틱틱틱 누르면 조금씩 바람이 샥샥샥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손을 뒤로 제껴서 조금씩 타타타타탁 누르면서 내 몸이 꺼지는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충 매트랑 비슷한 느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얘만의 또 장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빵꾸가 날 수 있다. 그거는 뭐 에어 매트류, 자충 매트들의 거의 대부분의 단점이긴 하지만, 얘는 완전히 공기로만 채워져 있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빵꾸에 위험하다, 네, 그런 점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점, 굳이 단점을 꼽아내라면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실제 이 제품의 실제 크기가 규격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생각보다 더 차지한다.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구가 아니니까 옆면이 뚝 잘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살짝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이 야외 생활할 때 약간 단점일 수가 있고요. 뭐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이미 저는 작은 이 짧은 높이의 에어매트들을 다 써보니까 뭐가 장점이다 뭐가 단점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람을 빼고 다시 접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어차피 내일 아침에 할 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무선 펌프 있잖아요. 그 무선 펌프로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아까 전에 유선으로 바람을 넣을 때도 완전히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얘가 다 찰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꽤 뭐 한 5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꽤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600W 정도를 쓰는 수류탄 펌프에 비해서 무선 펌프는 확실히 더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테스트는 해봐야겠죠. 그거는 내일 아침에. 철수할 때 한꺼번에 싹 해서 이제 요 매트, 오르다 에어 매트에 대한 총평 한번, 잠을 잡아야지. 잠도 안 잡아보고 리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총평 한번 드리고,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쯤 한번 깬 것 말고는 뭐 쭉 그냥 잤어요. 정말 편하게 잘 잤고, 제가 기존에 써왔던 10cm짜리, 5cm짜리 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스펙상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잘 잤다 하고 꿀렁임은 없다, 탄탄했다, 그런 점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밑에다가 전기 매트를 안 깔고 잤거든요. 밑에서 느껴지는 한기 하나도 없었어요. 어저께 밤이 그래도 조금 쌀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추운 거 못 느끼고, 어저께 툴콘 하나 안에 틀어놓고 공기만 훈훈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잤는데 아주 잘 잤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평소 때 늘 가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위주로
솔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쓰려면 텐트도 좀 큰 걸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겨울에 이제 겨울 다 지났잖아요. 겨울에 얘를 쓰면 진짜 좋겠다. 특히나 이제 리빙 쉘 안에, 아니면 저는 이제 돔 텐트 좀 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안에다가 쓰면 꽤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또 돔 쉘터 안에다가 쳐버리면 내가 활동 공간을 되게 많이 먹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제가 다음에 쓰면 그런 데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터틀돔, 캔빌의 터틀돔에다가 확장 텐트를 더 치고 그 안에다가 얘 하나를 놓고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공사를 아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겨울에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름에 쓴다고 치면 텐트 없이 그냥 얘 놓고요, 여기다가 그냥 우리 일반 팝업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펴놓고 바로 위에 텐트를 펴놓고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언제쯤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만 바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뭐 고동 텐트를 치든 뭘 하든 텐트 하나를 이 위에다가 바로 올려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자체로는 정말 괜찮았다. 단점은 어저께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에어 매트였습니다. 에어 오르다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한번 잘 써봤는데, 또 협찬 받았다고 이걸 또 내 캠핑 스타일하고 안 맞는 제품을 또 주구장창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캠핑 환경이 되었을 때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을 빼고 접을 건데, 이 정도 하면 사람이 몸으로 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뺐어요. 생각보다 바람 천천히 빠지죠. 생각보다 천천히 빠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펌프의 힘을 좀 빌릴게요. 주변에 좀 시끄러운데 괜찮을까? 자, 바람을 뺄 때도 눌러놓고 오프 상태에서 끼워서 돌리고 바람 뺍니다. 자, 1박 2일 동안 에어 오르다 제품을 잘 써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협찬 들어올 때 뭐 제가 이 브랜드를 잘 몰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툭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제품 리뷰해 줄 수 있느냐. 뭐 저는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컨텐츠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협찬을 이제 받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가릴 건 가리거든요. 무조건 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는데 내가 안 쓸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짐만 쌓이잖아요. 그러면 리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창고에 굴러다니다가 당근으로 팔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에어오르다 제품은 제가 기존에 자충 매트를 쓰다가 에어 매트로 바꾸면서, 이 에어 매트도 TPU 버전이 있고 PVC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10cm 짜리가 있고 5cm 짜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에어 매트가 있던데, 저는 뭐 엄청 대형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80 정도면 좀 큰 편이잖아요, 그죠? 280 짜리를 PVC 버전하고 TPU 버전 둘 다 써보고, 그 다음에 150
정도 되는 더블 매트도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용짜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인용짜리도 10cm도 써보고 5cm짜리도 써보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지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에어매트를 쓰기 전에, 지금은 이제 자충을 안 쓰죠. 자충을 안 쓰는 이유는 에어매트가 더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자충을 안 쓰게 됐는데, 또 한 번 생각이 깨졌습니다. 얘 때문에, 에어오로라 때문에. 40cm짜리, 제가 이거를 사실 협찬을 받았던 이유가요,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기존에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텍스 제품을 썼었잖아요. 그거 2번이나 제가 이제 뒤통수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확 떨어졌거든요. 내돈내산을 했는데, 뭐 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돈내산을 2번이나 했는데 똑같은 증상 때문에 하나는 하루 만에, 또 하나는 3번 사용하는 것만에 빵꾸가 나버렸으니까 하고, 이게 물렁물렁해요. 하고 옆에 사람이 뒤척이면 그 뒤척임이 다 느껴져서, 아, 이거 싼 건 어쩔 수 없다, 이 제품의 한계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에어펌프 내장량도 나오고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나왔을 때 전혀 안 믿었어요. 저거 분명히 복불복이야, 누구는 바람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진다, 쓰다 보면 바람 빠진다, 약간 이 소재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매트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완전 그게 사라졌어요. PVC로 만들거나 TPU로 만드는 거 보면 전부 다 제조하던 회사들이 뭐 그 고무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보트, 그런 거를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캠핑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매트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터지거나 바람이 새거나, 물론 절대로 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현저히 적다는 거죠. 품질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아, 이제는 에어매트가 대세네, 확실히 이 바닥에 있는 냉기 차단도 잘 되고, 그리고 저는 물렁한 거보다는 좀 딱딱한 거 좋아하니까 내 잠자리에도 잘 맞고, 그리고 푹신하게 자고 싶으면 위에다 뭘 좀 더 깔면 되잖아요. 바닥 냉기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고, 옆 사람이 뒤척거려도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자는 거고, 그 다음에 냉기 잘 막아주고, 그리고 부피가 일단 작잖아. 자충 매트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더블만 하더라도. 만약에 4인 가족이다, 자충 매트를 2개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뒷자리 한 자리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엄청 부피가 크죠. 근데 얘는 40cm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1인용 자충 매트의 이 폭밖에 안 나와요. 두께밖에 안 나와요. 엄청 작은 거죠. 그리고 무게도 원래 TPU가 PVC 버전보다 50% 정도 더 가벼운데, 얘는 제가 딱 들어봤을 때 크기에 비해서 안 무거워요. 제가 PVC 버전을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PVC 버전은 10몇 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안 무거워요. 그냥 내가 소재를 몰랐으면 TPU 버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인텍스는 굳이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제는 충분히 요걸로 쓰면 되겠다. 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은 뭐 제가 따로 리뷰를 했지만 에어펌프도, 무선 에어펌프도 40cm 정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사면 안에 유선 펌프가 들어있기는 한데, 유선 펌프를 쓰면 굳이 전기되는 캠핑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파워뱅크를 사야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실 이런 매트를 살 때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다, 허들이잖아요. 나는 그냥 캠핑장 가기 싫은데, 노지 캠핑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분들 이걸 안 사게 된단 말이에요. 파워뱅크가 없으면. 근데 무선도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브랜드에서. 그거 하나 딱 사면 돼. 그러면 요거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인용 정도 되는, 이게 퀸 크기인데 제가 누워보니까 혼자서 쓰기에는 정말 두 팔 다 벌리고 대자로 잘 수 있고, 180cm의 성인이, 그리고 만약에 얘를 2명이서 쓴다? 그러면 나란히 얌전하게 좀 여유있게 자면 되고, 가족이 3명이서 잔다 그러면 좀 뽀듯하게 자야 되고, 약간 뭐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나올 테니까 그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저는 퀸 사이즈 요거 참 마음에 들었다. 바람을 넣으면요 좌우로 부풀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로 부푸는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평탄화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느낌상 얘는 퀸은 아니고 그냥 더블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저께 불편함 없이 잠 잘 잤고, 전기 매트도 없는데 하나도 안 추웠고, 공기 난방만 했는데 정말 잘만 했었거든요. 자, 요거를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느냐, 저한테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저는 솔캠 위주고, 그리고 납작한 것도 다른 브랜드 제품도 있고,
그리고 얘를 써야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많잖아요. 얘만 있었다면 얘를 주구장창 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솔캠은 다니는데 텐트를 얘를 쓰려면 좀 큰 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솔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로안이 데리고 나와서 캠핑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들고 올 거예요. 근데 얘를 들고 올 때는 이제 제가 평소 때는 고동 텐트에다가 에어매트를 깔고 썼거든요. 그럼 2명이서 쓰기 딱 좋았는데 얘는 고동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쓰려면 적어도 방금 제가 오늘 사용을 했던 그 캠빌의 크랩 텐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지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 그것도 가능은 하기는 하겠네요. 그 꼬막 S 안에서 생활은 안 하고 정말 밀어놓고 잠만 자는 용도로 쓴다면 꼬막 S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에어오르다 에어매트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할 것 같고요. 요거는 2인 정도가 캠핑을 다닐 때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에어매트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 정보란에다가 링크는 꼭 남겨드리니까 한번 들어가서 스펙이라든지 다른 사이즈는 어떨까 이런 것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